민주당은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내란 수사와 특검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 법사위원이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들어오시면서 여당 대구는 처음 출연이라고 하셔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선 이기신 거를. 예. 자, 그런데 뭐 여당이 됐으니까 이제 책임도 더 늘어나죠. 야당 때보다는 그렇죠. 아무래도 국정을 책임져야 되니까. 뭐 관련된 얘기인데 김용현 장관이 어제 보석을 거부했어요. 보증금을 안 냈기 때문에 뭐 석방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냥 구속기간 만료로 그냥 풀어줘라. 조건 붙이는 보석 말고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 김용현 전 장관의 그 선택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용현 장관과 검찰의 짝짝꿍 보석이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짝짝꿍?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찰 입장에서도 예. 구속기간 만료로서 김용현 장관을 풀어줄 경우 예. 부담이 되거든요. 오히려 추가 기소해서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게 검찰이 제대로 된 역할일 텐데 추가 영장을 띄워라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지금 구속기간 만료로 풀어주기는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조건을 달아야만 하는 보석 이제 이 보석을 거는 건데 그렇다고 하기엔 또 김용현 장관은 본인이 마치 보석을 거부하는 것처럼 모양새를 맞추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 김용현 장관이 검찰에 출두하는 과정도 사실상 새벽 1시 반에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에? 예. 어느 피의자가 검찰에 1시 반에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그리고 뭐 상의 없이 1시 반에 출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때도 검찰과 상의하고 새벽 1시 반에 출석을 했다라고 보는데 이번에도 이 사실상 보석으로 나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경우에 최근에 이제 구속기간 만료되면 그냥 풀어주게 되니까 조건 붙여서 보석 허가 결정하면은 대부분 이제 피고인들이 보석금 내고 나오거든요. 근데 김용현 전 장관은 거부했어요. 그럼 이대로 가면은 그냥 6월 말에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의원님 말씀은 검찰이 추가 기소하든지 그 남은 기간 동안 새로운 구속영장을 띄워서 구속기간 연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구속의 사유 자체가 뭡니까? 추가 혐의가 있기 때문에 피혐의점이 증거인멸.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을 하는 거고 또 구속 과정에서 이 수사의 어떤 이 혐의점이 발견되면 결국 이 다른 범죄 혐의로서 추가 기소하고 이 소위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의 말은 뭐냐면 아무 혐의점이 없다. 혹은 혐의점을 더 추가로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검찰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 수사로 이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내란 특검에 이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정상적 검찰이라면 추가 기소를 하고 6개월 구속 기간을 연장한 상태에서 특검이 이첩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석 석방했다. 그러니까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하기에는 본인들도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추가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검찰에 너무 불명예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보기엔 추가 혐의가 당연히 발견될 거라고 봅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검찰이 뭐 수사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뭔가 김용현 전 장관을 위한 특혜 아닌 특혜를 저는 김용현 장관을 위한 특혜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내란 피의자들이 지금 이렇게 이 윤석열을 비롯한 김용현까지 가장 핵심 2명 아닙니까? 근데 버젓이 시내 거리를 활보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역시 그러면 특혜를 주고 있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신다면 그 특혜를 주는 검찰의 정점에는 심우정 총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심우정도 내란 공범 아닙니까? 저는 내란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우정 총장도 그 얘기는 역시 그 비화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화폰도 물론이거니와 아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 검찰에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았다? 비상계엄 당시에 방첩사, 특전사, 수방사뿐만 아니라 경찰에도 요청을 하고요. 심지어 법원행정처, 대법원에까지도 요청을 합니다. 계엄사 파견 요청을 합니다. 실제로 확인이 됐고요. 근데 검찰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포고령 1호를 발동할 당시에 저는 여러 이제 정치활동과 언론 출판의 자유를 다 제약하는 포고령을 발표하잖아요. 그 당시에 저는 포고령 위반 특수본 정도의 구성은 바로바로 정치인들, 바로바로 언론인들
소위 기소해서 군사 재판에 넘길 준비를 했을 거라라는 예측을 하는데 예. 아무런 지금 이 검찰의 자료 제출이 없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부분은 좀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 보고요. 법사위에서 심지어 심우정 검찰총장의 비하폰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저희한테 어떻게 했냐면 검찰의 기능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렵다. 양해해달라라는 답변을 아주 무책임하고 이 성의 없는 자료를 예. 제출하거든요. 답변을 제출하거든요. 음. 그랬기 때문에 검찰의 비하폰 여부도 밝히지 못했던 검찰이 예. 실제 이렇게 비하폰 사용이 이미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심우정 총장 측은 이 비하폰 사용에 대해서 예.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민정수석과 뭐 여러 의견을 교환했다고 하는데 작년 10월이요. 그 정도였으면 예. 이 대통령과 민정수석과의 그러니까 소위 윤석열과 예. 민정수석과의 비하폰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간이 심우정 총장 인선 과정이었고요. 작년 뭐 8월이나 아 그래요. 예. 인선 과정에 비하폰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고요. 대통령하고 민정수석 사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 민정수석과 검찰총장과의 비하폰 그렇게 간단한 사안이었으면 비하폰을 할 이유가 없죠. 본인 핸드폰을 했겠죠. 아니, 저는 저는- 업무용 폰을 했겠죠. 예. 저는 사실 검찰총장도 비하폰 가지고 있는지는 이번에 알았거든요. 처음. 근데 작년 10월에 그러면 이제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이제 심우정 총장 비하폰으로 많이 대화했다는 거잖아요, 의원님. 네. 그럼 작년 10월에 비하폰 대화 내역도 이 비상계엄하고 뭔가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의심하시는 거예요? 10월이면은 명태균 씨가 예.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면서 명태균 예.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언론에 공개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정수석 간의 검찰총장 간에 예. 만약 정말 일상적 대화였다면 굳이 비하폰을 사용할 이유가 없고요. 예. 그리고 그 당시 그 시점이 10월 10일 경인데 명태균 씨가 대통령 탄핵을 언급할 시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하폰 사용할 의미가 없지만 어제 비하폰 사용한 것도 문제가 있다. 소위 12월 3일 이후에 비상계엄 이후에 12월 4일 날 안가 회동 있지 않습니까? 예. 민정수석,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심지어 이완규 법제처장까지 그 대통령 없이 대통령 안가에서 모인 것도 정말 수상하지만 그 4명이 다 핸드폰을 바꿉니다. 예. 유일하게 핸드폰 안 바꾼 사람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거든요. 예. 근데 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마저도 비하폰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밝혀야 되고요. 예. 거기에 연루돼 있던 이 김성훈 경호차장 예. 이분도 지금 비하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라는 좀 예. 제보들이 많았기 예. 때문에 예. 저도 지금 법사위에서 얘기했거든요. 비하폰 서버 기록 삭제 지시하지 않았냐 예. 이런 부분에서 밝혀야 된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심우정 검찰총장도 내란의 공범일 가능성이 있으니 특검에서 최우선적으로 수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경찰청장도 지금 내란 공범으로 수사받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수사 안 받고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예. 법제처장, 예. 경찰청장까지 다 내란의 공범이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예. 검찰총장만 없다? 검찰공화국이라고 저희가 비판했고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검찰총장한테 아무런 부탁을 하지 않았다? 예.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대법원에까지도 요청을 했었는데요. 예. 계엄 때. 아 그래요? 대법원에 대법원에 법원 사무관 파견 요청을 합니다. 겸사가. 아 그래요. 근데 그거를 예. 이제 대법원이 물론 이행은 하지 않았죠. 예, 요청을 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우정 총장은 만약에 내란 특검의 수사가 시작이 되면 임기가 많이 남았잖아요. 사퇴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예, 제가 이제 법사위에서 예, 심우정 총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예. 마지막 검찰총장이 되지 않길 바란다. 아. 검찰이 정말 소신을 수사하길 바란다 예. 했는데 결국 뭐 김건희 관련된 수사 하나도 못한 거잖아요. 지금 예. 명품백에서 명품 신발로 옮겨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최소한의 검찰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 만한 수사를 했다면 저는 모르겠지만 예. 뭐 부디 검찰총장으로서의 명예는 마지막 자존심과 명예는 지키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중앙지법원에서 재판받고 돌아가면서 보셨죠 그 장면? 네. 지지자들의 환호가 있고
그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아이 저 좀 비키라고 길 막지 말고 나 지지자들 저 사람들 좀 보게 좀 비켜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장면? 아직도 윤석열은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만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정말 국민을 봐야 되는데 예. 아직도 윤 어게인이구나 싶고요. 예. 국민의힘도 지금 아직도 윤 어게인 아닌가요? 싶습니다. 예. 자, 앞서 이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특혜를 주고 있다. 당장 재구속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저 구속영장 추가 기소라든지 기소해야죠. 네. 저 새로운 구속영장 발부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우두머리 나가 있습니다. 검찰에 재구속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사실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제가 그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도 그 이유거든요. 예.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좀 김태형 예, 변호사 예. 그러니까 좀 앵커께서도 변호사신데 예.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한 경우가 있습니까? 일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 누가 봐도 상식적인 일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 법무부 차관도 저한테 뭐 일자로도 뭐 시간으로도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아 그러냐 그러면 앞으로 평생 검찰과 수사관들은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하시라. 제가 법안 제출하겠다.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시간 계산하면 힘들 건데 일하기.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아니 바쁘시잖아요. 바쁘시고 이게 예. 다들 수사관들 있던 수사관들이 심지어 구속 기간 만료로 실제로 석방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자로 계산해야 되는 걸 시간으로 무리하게 그리고 그 시간이 과정이 어떻습니까? 검찰총장이 뭐 2번이나 연기하다가 갑자기 검사장 회의를 갑자기 개최하지 않나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예. 이 연기해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지연을 해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겨우겨우 기소했는데 이제 구속기간 만료를 시간이란 이유로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씨가 예. 어찌됐건 저는 구속돼야 된다고 보죠. 당연히. 근데 할 거라고 보세요? 검찰이? 못하죠. 검찰은 못하죠. 검찰은 지금 예. 검찰 지금 이제 공소청으로 갈지 중수청으로 갈지 고민해야 되는 단계 아닌가요? 그럼 특검에서 해야 된다. 재구속. 특검에서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검찰이 했으면 좋겠지만 예. 검찰이 못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하겠죠. 검찰이 못하기 때문에. 손석 특검이 예. 하겠죠. 알겠습니다. 네. 또 하나의 특검이 이제 김건희 특검 있잖아요. 근데 어제 지병이 악화돼서 입원을 했다. 아산병원에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요것도 우연이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우리 몸 상태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예. 제가 12월 3일 날 비상겸 당일 날 김건희 씨가 박동만 성형외과에 방문해서 예. 프로포폴 투약 의혹이 있다라고 제가 의혹을 폭로했고요. 예. 실제 마약을 쓰면 그러니까 마약류 관리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 박동만 의사가 예. 당시에 이 50대 여성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라는 걸 신고해요 식약처에. 근데 식약처에 신고를 하는데 제가 식약처에 자료 요구를 해도 예. 식약처가 안 줬거든요 그 전에. 예. 근데 50대 여성이라고만 줬는데 아무튼 어찌되었건 김건희 씨가 건강 상태가 예. 제가 보기에는 나쁘진 않는데 예. 어찌됐건 예. 그 병원 측에서도 나쁘지 않다라고 지금 발표는 하고 있거든요. 긴급한 어떤 수술이 혹은 긴급한 어떤 의료 행위가 예. 긴급하게 필요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는 얘기는 했는데 어찌됐건 지금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병원에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찌됐건 예. 만약 아프시면 빠르게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아직 뭐 몸 상태가 정확히 확인된 건 아니니까요,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검찰 개혁 관련해서 어제 언론 보도 따르면은 9월 내년 9월이군요. 내년 9월에 검찰청 폐지되고 중수청, 공소청 출범시킨다. 뭐 요렇게 그리고 올 9월 전에 본회의 열어서 처리한다. 그러니까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거 맞는 거예요? 이 내용? 뭐 당론은 아니고요. 일단 예. 전제로 말씀드리면 그 김영민 의원과 민영배 의원을 비롯한 제가 예. 검찰청법 폐지안 또 공소청법 그리고 중수청법 예. 그리고 이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이 검찰 개혁 패키지 법안을 제출했고요. 발의한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검찰이 없어지냐 이렇게 무리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검찰의 이 공소 기능은 유지하고 수사 기능만 중대범죄수사청이 가져가는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전문화하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그거는
1년의 유예를 두고 예. 차근차근 실행하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당론으로 결정된 건 아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